사람은 관계 속에서 위로를 얻고 똑같이 관계 속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은 더 자주 흔들리고 더 많이 기대하고 더 쉽게 지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이라면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 진짜 내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다 알아줘야 한다. 그래서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챙기고 상대의 하루와 기분을 일일이 살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까지 다가가는데도 관계는 더 깊어지지 않고 오히려 서운함과 피로가 쌓일 때가 있습니다. 공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예라는 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는 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마음입니다. 가까울수록 우리는 선을 넘기 쉽습니다. 농담이 지나치고 간섭이 많아지고 이 정도쯤이야 하며 상대의 마음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관계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겉으로는 예전처럼 웃고 떠들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사람과 있으면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피로가 쌓입니다. 공자는 법과의 사귐은 물과 같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달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지만 오래 마셔도 질리지 않는 맑은 물처럼 너무 달콤한 관계는 금방 물리고 너무 강렬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쳐가는 많은 관계는 가까움의 문제가 아니라 거리 없음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없으면 처음에는 친밀함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말해도 되잖아. 이만큼은 간섭해도 괜찮지 않아? 그러나 관계를 지키는 힘은 솔직함보다 먼저 절제와 여백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솔직함이 아니라 상대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건네는 것이 공자가 말한 인의 실천입니다.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상대를 생각한다는 이름으로 너무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선택, 습관, 성격, 심지어 감정까지 내 기준으로 바꾸려 들 때 관계는 금세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 그게 맞는 거야. 왜 아직도 그러고 있어? 내가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 말들 속에는 사랑과 함께 숨겨진 우월감과 통제가 섞여 있습니다. 사랑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를 내 틀 안에 넣으려는 마음입니다. 공자는 화이부동을 말했습니다. 조화를 이루되 꼭 같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함께 어울리지만 서로를 지워가며 똑같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면 충분하다는 것. 관계가 깊어지는 길은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춰 바꾸는 길이 아니라 다른 채로 곁에 둘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거리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말은 문을 닫고 돌아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허물없이 지내면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는 일, 너무 깊이 끌어안지 않되 가볍게 버리지도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래도 친구인데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줘야지. 그래서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지쳐가는데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게 붙잡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면 진짜 깊은 관계는 서로의 선을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해하지 않고 덜 받아도 서운해하지 않는 관계, 상대의 사정과 한계를 인정하는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공자는 사람의 도리를 말할 때 늘 분수와 도를 강조했습니다.
분수는 각자의 자리이고 도는 그 자리를 지키는 정도입니다. 자리를 잊으면 무리하게 되고 정도를 넘으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거리도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형제와 자매 사이에도, 친구와 부부 사이에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사정이 있으며 각자의 리듬이 있습니다. 이 리듬을 인정하지 않고 늘 같은 속도로 함께 뛰려고 하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라는 말을 더 자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차갑게 선을 긋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나는 너를 존중하고 나도 나를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때로는 조금 덜 연락하고 조금 덜 간섭하고 조금 덜 챙기는 것이 관계를 포기하는 길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벗이 멀리 있어도 항상 곁에 있는 듯이 여겨지는 사람이 참된 벗이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신뢰가 관계를 지탱한다는 뜻입니다. 자주 안 본다고 끊어지는 관계는 사실 이미 마음에서 멀어진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인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얽히고 설킨 매듭을 풀어 줌으로써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편안하게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태어납니다. 관계가 자꾸 힘들다면 어떻게 더 가까워질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디까지가 저 사람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영역일까를 먼저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경계가 분명할수록 서로는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끝없이 섞이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여유를 갖게 됩니다. 관계에서 거리를 둔다는 것은 불친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머무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공자는 관계를 말할 때마다 감정보다 먼저 예와 절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예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간격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서 있는 자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거리. 우리가 관계 때문에 힘들어질 때를 떠올려 보면 대부분은 이 거리가 무너졌을 때입니다. 상대가 나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캐물어 올 때, 조언을 가장한 간섭이 계속될 때,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가 어느새 당연한 요구가 되어버렸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 사람, 선을 너무 넘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나는 널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야.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공자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남보다 가족에게, 동료보다 벗에게 더 조심스러운 말을 쓰고 더 섬세한 태도를 보이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 먼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 정작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에게는 날선 말과 무심함을 던지는 사람이라면 그의 친절은 진짜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거리를 잘 두는 사람은 먼 사람에게만 공손한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도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신의 삶에 대해 선택을 내릴 때 부모는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공자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되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완성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사이도 같습니다. 우리는 부부니까 모든 걸 함께 해야 해.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애정 어린 말 같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서로의 자유를 좁히는 말이 되기 쉽습니다. 하루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숨김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에는 로맨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누구나 혼자만의 방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생각의 자리, 스스로 숨을 고를 수 있는 조용한 시간. 이 공간이 없는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결국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깊은 관계는 서로를 꽉 붙잡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방을 존중해주는 사이입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서운해하지 않고, 그래, 그럴 때도 있지, 하고 조용히 물러나 줄 수 있는 사이. 이 사이에서는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오래 지키기 위한 숨고르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자는 또 말을 아끼는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많아지고 실수가 많을수록 관계에는 금이 간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지키려다가 말을 늘립니다. 오해를 풀어보려고, 내 진심을 설명해 보려고, 상대의 마음을 확인해 보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말이 관계를 잇는 끈이 아니라 관계를 끊어버리는 칼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은 말에도 거리를 둡니다. 해명하지 않아도 될 일에는 굳이 말을 더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아도 될 말에는 미소로 넘어갑니다. 상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조언은 입술에서 멈추고 마음속에서 한 번 더 여과합니다. 공자는 지혜로운 이는 말에 조심스럽다고 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표현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배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계의 거리두기는 생각보다 소박합니다. 상대의 하루를 모두 알려고 하지 않기, 궁금해도 묻지 않아도 되는 일에는 한 번 더 참기, 상대가 말을 아끼면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않기, 왜? 라는 질문을 줄이고 그랬구나 라는 수용을 늘리기. 이 작은 습관들은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를 향한 존중의 눈빛을 키워줍니다. 공자가 말한 예는 복잡한 의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저 사람의 영역이다. 이 선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 그 선을 넘고 싶어질 때마다 한 번 더 숨을 고르는 것, 그것이 예의 시작입니다. 관계를 깊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다가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멈춰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미 공자가 말한 지혜로운 거리에 한 걸음 다가간 것입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정이 식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이 쉽게 상하지 않도록 그릇을 두껍게 만드는 일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야만 안심되는 관계가 아니라 잠시 연락이 뜸해져도 그럴 사정이 있겠지 하고 믿어줄 수 있는 관계, 무언가 서운한 일이 있어도 당장 따지고 묻기보다 저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관계. 이런 관계는 속도는 느릴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공자는 사람 사이의 조화를 말하면서도 결코 모든 사람과 가까워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맞지 않는 사람과는 멀리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옳을 때는 침묵과 물러섬이 오히려 내 마음과 삶을 지키는 선택이 됩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모두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를 두고 나서도 여전히 이어지는 인연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조용히 물어볼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의 거리에서 가장 지쳐 있는가?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나 마음속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어떤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를 떠올릴 때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함이 치밀고 설명하고 싶은 말이 끝없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지금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공자는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을 아주 간단하게 제시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서로의 도가 더 선해지는가? 아니면 함께 있을수록 마음이 더 흐려지는가? 함께 있을 때 내 말이 거칠어지고 남을 더 많이 헐뜯게 되고 내 삶에 소홀해진다면 그 관계는 가까울수록 나를 해치는 관계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애써 매달리는 노력이 아니라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반드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을 줄이고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기대와 요구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건강한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자는 사람과의 관계를 네모난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네모난 그릇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려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서로가 서로의 선을 지키며 서 있을 때 관계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또 낮추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 내가 참지 뭐.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해야지. 이 말들이 쌓일수록 관계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만 더 깊이 패여갑니다. 공자는 자신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관계에서도 편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관계의 거리두기는 상대를 향해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가까이 가는 일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인지,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에서는 아니오라고 말할 것인지, 이 기준이 서야 누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자는 군자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편안하되 방종하지 않는다. 편안하다는 것은 남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뜻이고 방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은 편안하면서도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은 어렵다고 말할 때에도,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할 때에도, 내 사정을 솔직히 이야기할 때에도 그 말의 끝에는 언제나 상대를 향한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 부드러운 문장들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그래도 인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관계는 더 가까이 붙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을 거리를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너무 가까워 상처가 되는 관계에는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너무 멀어 서운해지는 관계에는 한 걸음 다가가는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어디쯤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해 줄 수 있는 자리, 공자가 말한 예와인 그 두 가지가 함께 숨쉬는 그 자리에서 관계는 비로소 오래가고 깊어지고 편안해집니다. 이제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아도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는 없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리가 결국 그 사람과 내가 오래 갈 수 있는 거리다. 거리를 두어도 떠나지 않는 인연, 설명이 없어도 믿어주는 인연,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나란히 걸어가는 인연. 그 몇 사람만 곁에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거리를 둘 줄 알 때 비로소 관계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깊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아, 사람 사이의 진짜 친함은 붙어 있는 데서가 아니라 지켜주는 거리에서 자라는구나.